드디어 용산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진짜 사납고 센 놈이었어요. 온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 검찰총장 한 2년 또 대통령 2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에서 이놈이 설치고 다니니까 온 나라를 다 헤집어 놓고 다니니까 정신이 없어. 온 나라 백성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때려 잡았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검사 생활만 30년에 이 대통령직 하면서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먹었을까 싶어요. 김건희가 뒤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 뒷배로 이 윤석열이를 활용했던 겁니다. 용산 멧돼지가 그동안에 했던 행각들이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예요. 이렇게 설치고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설치고 다녔어요. 보기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일까요, 이제. 건희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뒤에서 다 상황 노릇하면서 다 시켰던 겁니다. 용산 멧돼지를 부려먹었던 거야. 장님무사라고 하잖아요. 안진뱅이 줄을 싸고 김건희는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겁니다. 김건희의 운명도 깜빵이죠, 깜빵.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특검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특검 칼날이 목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요.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거부권만 행사 안 하면 됩니다. 한덕수가 절대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는. 처참한 모습.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보다 넣었죠.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이 세 사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자, 운명 공동체 있죠. 범죄 혐의들 공동체였어요. 어떤 셋이는 끈끈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셋이 싸우다가 끝난 거야, 아이들. 셋이 싸우다가 한동훈까지 쓸려서 갔습니다. 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여당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 압박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직했는데 너는 왜 버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한동훈 당대표 직무 수행할 것.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퇴 여부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당은 당규에서 사퇴하라 하니까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당대표가 사퇴하라는 규정이 없다. 한동훈 사퇴 거부, 비대위원장 지명권 포석. 자,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관두는 건가요? 하여튼 간에 이렇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겨냥 끌려나가기 전에 빨리 사라져라. 비루한 정치인 홍준표. 이 와중에도 자신의 대권 경쟁자들 싹 다 제거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자도 글러먹었어요. 하는 짓거리 봐서는. 이 와중에도 윤을 실드 치는 거 보세요. 윤,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것. 자, 이 홍준표 생각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총 들고 국회를 유린한 자를 두둔하는 게 정상입니까? 내란죄 거의 그 공범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홍준표도 이번에 끝났다고 봅니다. 명태균 헬게이트도 열릴 겁니다. 아직도 명태균의 폰이 두려운가요, 홍준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한동훈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아니었다라면 이 윤통 잡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204표예요. 정말로 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명이 투표를 다 했는데 찬성표가 204표밖에 안 나왔어.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통과 안 됐죠. 그런데 그 표도 별로 없어. 10표도 안 돼, 한동훈 표가. 7표나 되나 봐요, 한동훈 그 개가. 하지만 소중한 표였죠. 없었으면 이 멧돼지를 잡는데 실패했을 겁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면은 영구히 대한민국은 수습 불가했다. 거의 30년 40년을 뒤로 후퇴할 뻔했어요. 이번에 윤 멧돼지 못 잡았으면, 직무정지 못 시켰으면은 또 비상계엄 또 선포해서 또 시도를 했을 겁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찬성이 204표,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 8표. 11표죠. 기권과 무효에서 11표 해서 96표가 반대로 저는 봅니다.
나중에 요놈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권이나 무효. 나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회의에 안 들어간 것도 아니야. 국회의원으로서 할 건 다 했어 라고 이리저리 피해가기 위해서 기권이나 무효를 선택한 걸로 보이죠. 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군도 보니까 8,000명, 9,000명 이렇게 동원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자들을 동원해서 그 군대를 침탈을 했어요. 총을 몰고 가가지고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윤통 탄핵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근거는 하나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 싫다. 지금 선거하면 우리 참패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싫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통의 탄핵안에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입니까? 이 자들 미친 작자들이에요. 내란죄 공범이다. 이것들도. 정말로 처절하게 심판을 하고 이걸 가만두면 안 됩니다. 찬성이 204표라니까 가까스도 했다니까요. 가까스도. 한동훈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였죠. 자, 이 자들 다 역적입니다. 이 자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1차에 불참한 요자들이 주범들이에요. 주로 이 자들. 대부분이 다 불참했죠. 그중에 몇 명은 빼야 됩니다. 그중에 이 사람들은 빼야 돼요. 이 사람들. 7 플러스 5명. 12명이 찬성을 했는데 일단 7명은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편에서 보면 고마운 거죠.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혼까지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통과가 안 되다니까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정호 7명 플러스 5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은 또 의총장에서 나는 기권했다라고 또 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유동성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수 유튜버 신의 한수에서 이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자, 김상욱, 김혜지,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여기까지는 나왔던 인물이죠. 둘, 넷, 여섯. 자, 잠시만요. 자, 우익줄하고 이 진종호까지는 7명입니다. 하나, 둘, 여섯, 일곱. 7명이고 이 5명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박정훈, 송파갑, 배현진, 송파을, 김소희, 비례, 고동진, 서울 강남평, 그다음에 유용원, 비례 해서 12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참여 의사 밝혔던 배신자 명단 12명에서 신의 한수에서 공개를 했어요. 아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보수 채널에서 보는 시각이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이 7명 중에 1명이 기권했다라고 자신들 의총장 표결이 끝나고 의총장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막 비난하니까 색출하자고 막 하니까 나는 기권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PK 부산 경남권 의원 중에 1명이 찬성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 명단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쪽에서 보는 시각이 정확할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 비례가 많아요. 비례가 김혜지 하나, 한지아 둘, 김소희 셋, 진정호 넷, 유용원 다섯이나 돼요. 한동훈이 공천하는 사람들이죠. 비례는 한동훈이 5명을 확실하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김상욱 울산 남구, 안철수 분당갑, 김재섭 서울 도봉갑. 대부분 수도권이죠. 수도권 안철수, 김재섭, 이 배현진, 박정훈 다 수도권입니다. 고동진 강남까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이제 울산 하나, 부산 하나, 조경태 부산, 김상욱 울산. 뭐 부산도 야반 여반 분위기니까 충분히 찬성할 만하죠. 김상욱 의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습니다. 전체가 들어와서 표결을 하게 만드는 결과가 생겼죠. 밤샘 농성하면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탄핵에 표결에 참석하자고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것이 먹혔던 거죠. 7명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300명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아까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란죄 공범들을 두둔하고 이 탄핵 소추를 방해하는 이자들이 정상이냐 이거야. 이것들도 공범 아니냐라고 심지어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존재 의미가 없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내란죄 공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윤상현, 전두환 사이, 권성동이 이런 자들 같이 또 공범으로 지금 기소된 사람들, 기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추경호 이런 자들, 내란, 공모.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이 임박했다. 오늘 내일 글패 조만간에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고 있다. 먼저는 소환 통보를 하고 이것에 부응할 경우에 체포를 시도한답니다.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됐죠. 예상대로 됐고 내란죄에 대한 국정조사,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의결이 됐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한 총리가 특검 임명을 거부할 리가 없죠. 당연히 임명할 겁니다. 이런 것들, 이건 법에 정해진 절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윤통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특검 임명 않고 계속 계기겠지만 지금 뭐 한 총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하고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척지는 순간에 걔도 탄핵이야. 윤석열, 김건희 불법행위가 그러면 서서히 다 드러날 겁니다. 내란 특검, 내란 국정조사와 내란 상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행위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도 통과 수순입니다.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이 정부에 보냅니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안 한다죠. 안 하죠. 못 하죠. 하는 순간에 걔도 탄핵이야. 걔도 지금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같이 고소가 돼 있습니다. 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해요. 한덕수는 할 수밖에 없고, 이 원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라는 것이 현상 유지적 업무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안 통과 후 국힘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출당 제명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제명이 나오고 언론 브리핑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은 출당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국힘당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이 꺼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앞으로 국정은 완전히 주도한다. 이제 여당이 없어졌다. 제1당, 2당밖에 없어요. 제1당은 민주당이다. 자, 한덕수 총리가 국힘당하고 협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민주당하고 하겠죠. 제1당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시간이요. 한덕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물덕수가 드디어 물때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박근혜 때에도 이 한덕수가 대행을 했나요? 벌써 두 번째라 하는데 대단하네요. 자, 부귀영화는 다 누립니다. 이 물덕수가 다 누리고, 앞으로는 국정은 민주당이 주도한다. 민주당, 국회,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자, 한덕수와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라는 포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할 것이고, 이 검찰 연놈들도 다 뒤졌어요, 이제. 꽥소리도 못 할 겁니다. 꽥소리도 못 하고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살아올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옵니다. 0.0001%도 안 돼요. 살아올 확률이.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TV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놈들이 총을 이용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안 됩니다. 한덕수 탄핵 보류한 이재명, 특검법 거부권 쓰면 너도 사망이다. 너도 사망이다. 이 대표 한 총리가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급 지휘관 병사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하급 병사와 지휘관들, 이 출동을 지체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포상을 해줘야 다음번에 얘네들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위법한 명령에 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상 받는다면 않겠죠. 않겠죠.
이번에 내란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방지법은 강력한 내란 방지법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 하급자의 명령, 하급자가 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지만 입법으로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규정을 해놔야 되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이 쿠데타 명령 이런 명령, 이 내란 명령, 이런 계엄 명령이죠. 이런 명령에 대해서,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명시를 해놔야 돼요. 아예 쏴서 죽여버리든지 하는. 과격한가요? 자,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번 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멈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경고합니다. 너 거부권 쓰는 순간에 탄핵이야. 너 죄 많은 거 알아? 그 얘기죠.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은 계속 진행한다. 일부에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뭐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정무적인 결단의 영역의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 최상병 특검법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이 무도환자가 계속 맞서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하나. 그냥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검법은 계속 예를 진행한다. 들면 어제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국가와 국가에 반역을 한 것이다. 이 내란죄 공범들이라는 얘기예요.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또는 반역하고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죠. 자, 국민의힘. 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라는 얘기. 이 배신적 반역적인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죠. 그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입니다. 국가적 충복이다. 이번에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 행위를 명령받고도 뭐 예를 들면 출동을 지연하거나
손은 진압을 태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죠. 자, 내란 사태에서 출동을 한 말단 군인들 태업을 하거나 출동을 지연시킨 자들에게는 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기자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는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상을 주자, 포상을 해주자. 당 내에 한덕수 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않겠답니다. 탄핵을. 한덕수 총리는 일단은 살려준다.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한덕수와의 저는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는 한덕수와.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여당과 협의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달라는 얘기죠. 거부권 행사는 제1당하고 여야 간의 여당 야당 지금은 이제 1당과 2당 간이 되겠죠.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총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소극적 권한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거리 사고 시 권한 대행 순서 한덕수 지금 이제 됐죠. 여기도 이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렇게 돼 있고. 자, 어저께 200만 명이 모였던 그 사진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당당한 모습. 멋졌어요. 탄핵 소추 의결서 수령.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어제 오후 7시 24분에 정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무도한 윤통 보세요. 체제 전복 논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다. 반국가 세력. 작년 8월 달부터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엄을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라고 봅니다. 1년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결국에 12월 3일에 실행을 한 겁니다. 지가 대통령이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거죠. 영구적인 집권을 꿈꿨던 겁니다. 유신 체제를 꿈꿨던 겁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기자회견을 하는데 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헌신하겠다. 정말로 이자는 미친 자 맞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자, 2021년 6월 29일 제가 처음으로 정치를 입문했는데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 자, 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 말년의 모습인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까? 그때?
그렇진 않죠. 일부 부동산 정책에서 혼선이 있었지만은 무너질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웠다. 이거 완전히 뻥입니다. 유자.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수십 배 낫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윤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대. 완전히 뻥도 이런 개뻥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술 처먹고 출근도 제대로 안 씁니다. 자, 출근도 제대로 못하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계속 감시하니까 가짜 출근차를 보내는 더 웃긴 건 그 가짜 출근차도 지각을 해. 그리고 지는 오후 3시, 4시, 5시에 출근합니다. 이 미친 자입니다. 또 출근해도 거기서 집무실에서 술 처먹는답니다. 술 처먹고 밤 10시, 11시나 12시나 넘어서 출근 또 퇴근하고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을 해. 답 개뻥이죠. 자,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이 더 비명이 더 셉니까? 그때가 셉니까? 지금이 훨씬 더 세요. 그때는 약과다.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가 대통령 취임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그때보다 10배가 더 심하거든. 10배, 20배. 다 개뻥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지가 큰 행복을 느꼈대. 완전히 다 조작된 거라고, 윤통아. 그걸 왜 못 오냐고, 윤석열. 너 기분 좋게 해주려고 참모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세팅을 해놓고 악수하고 헤헤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꼈다는 거야. 너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이것도 다 개뻥. 수출이 살면서 경제가 활력이 돋아?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대. 완전히 미친 자입니다. 이게.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원전 수출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취소될 겁니다. 아니, 그냥 MOU만 체결한 거죠. MOU. 자, 원전 생태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 기술력 자체가 특허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 나가리 상태예요. 그것도 고가 수주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자기 실적 부풀리려고 억지로 수주를 한 겁니다. 돈까지 꿔주면서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기는 뭘 해, 맨날. 의료개혁 손 대는 것마다 폭망이죠. 의료개혁, 노동개혁 된 게 있습니까? 교육개혁 하나도 안 됐잖아요. 뭐가 4대 개혁 뭐가 잘 됐어요? 나라를 절단냈잖아요.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술 처먹는다고 밤잠 못 잔 거지. 밤새 술 처먹는다고. 무슨 정책 때문에 거짓말이라니까 이자는.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다 거짓말. 술 처먹는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거.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완전히 파탄내고 한미일 일방 편향 외교, 퍼주기 외교,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다 망한 거야. 개뻥. 그것도 개뻥. 세계를 누비며 세계를 누비면서 막 퍼주기 하고 술 처먹고 다닌 거죠. 프랑스 가서 술 처먹은 거 다 알잖아요.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엑스포 보세요. 24편가 나왔잖아요.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개뻥 완전 거짓말이죠. 경제가 폭망, 안보 폭망. 고되지만 행복하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춘데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켜준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친놈이야 완전히.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폭주와 대결의 정치는 누가 했어? 지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이상자라니까요. 정치 이상자예요.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술을 하도 많이 처먹어서 이 정신이 이상한데. 정치 참여를 앞에만 살짝 볼게요.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얘기해요. 이자가. 이 무도한 자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자, 이해찬홍이 한마디 합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당대표. 자, 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멘트 보세요. 이 윤석열의 쿠데타 실패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대박이에요.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치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가짠치도 않은 놈하고 싸우려다고 보니까 화난데. 정말로 가짜치도 짜증나네. 않아요. 가짠치도 않다. 내라는 쿠데타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내가 붙잡혀가지고 내란 쿠데타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실제로 오늘 오전에 하는 담화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못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못된 놈이다. 반성은 그냥 말하는 거 하며 표정하며 저렇게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우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노동했다.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다.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맨손으로 가서 틀어막고 쿠데타를 좌절을 시켰습니다. 맨손으로 탱크를 막았다. 쿠데타를 내란입니다, 저지했다. 내란이다. 내란은 제가 전문이에요. 박정희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고 전두환 때도 내란 음모로 잡혀갔는데 그 내란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이깁니다. 이건 엉성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놀랍게 하고 내일 모레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요일 날 마지막 국회에서 한 해가 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아주 헌대로 넘어가서 몇 달 갈지 모르겠는데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념 때문에 아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놈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니다. 서민들 아주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렇게 무도한 놈은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무도한 자는 싸가지도 없고 처음 봤다. 싸가지? 땡.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여러분 올겨울 굉장히 저는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저놈을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시발로 걸어. 지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이제 잡아 족치기만 하면 됩니다. 윤 멧돼지가 내일 모레 시발로 반드시 탈핵을 시켜서 오늘 걸어와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힘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윤멧돼지가 지발로 걸어와서 잡혔으니까 잡아 족치기만 하면 된답니다. 야, 정말로 재치 있네요. 이해찬 옹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